오늘 제가 내리는 이곳은 금운도 서도 개 빠진 통이라는 포인트에 내렸습니다. 여기서 톰통 안에 개가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개 빠진 통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내물입니다. 내물이 되다 보니 간조 시간이 한 2시경이 간조가 됩니다. 간조가 되고 오늘은 물때가 좀 애매합니다. 들물과 설물 한 물때를 보고 갈 수가 없고, 설물도 한 중설물부터 지금 간조까지, 그리고 들물도 초들물부터 한 중들물까지 이렇게 물때를 보고 철수를 하는 곳인데, 개빠지통 이것은 들물과 설물이 다 잘 그는 대로 피를 잘 받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때에 맞춰서 들물과 설물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개 빠진 통에 오늘은 내려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즌은 오늘 대상 어종을 어떤 대상 어종을 정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지금 시즌은 11월 달을 며칠 남겨두지 않는 그런 시점인데요. 지금은 뱅에돔도 그렇게 조항이 안 좋고, 그렇다고 또 참돔도 갑자기 또 요번 물때에는 좀 주춤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한 대상 어종을 정해서 낚시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가을철 금운도에서 어떤 어종이 낚이는지 채비를 꾸려서 전청 낚시로서 표청에서부터 바닥청을 이렇게 서서히 더듬어 가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철에 금운도 바다에는 어떠한 살찐 고기들이 입질을 보여줄까 기대를 받고 낚시를 시작하지만, 원도권 갯바위 날씨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항상 신경을 써야만 한다. 포인트를 다시 옮겼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쎄합니다. 처음 개 빠진 통에 내렸는데요. 내려서 채비를 끓이고 낚시를 한 30분도 채 하지 않았는데 바람이 터져버렸습니다. 바람이 북서풍이 이렇게 불다 보니 완전 맞바람을 이렇게 안고 낚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선장님이 또 바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 다시 급여를 타고 바람을 피해서 오늘은 선바위입니다. 선바위는 뒤에서 지금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고기를 떠나서 바람을 피해서 낚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바위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 이곳에서도 낚시를 한번 했던 그런 곳인데요. 이곳은 설물때가 되면은 조류가 뒤에서 앞으로 쭉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뻗어나가지만은 지금은 끝설물이 되다 보니 조류도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들물이 시작이 되면은 조류가 반대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 뒤편에 넘어가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저곳은 또 바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를 새로 꾸렸습니다. 낚싯대는 1호 낚싯대, 그리고 원줄은 2.5호, 목줄은 1.5호 목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찌는 B지, 15도 경사찌 B지에 전청 수중지를 달고, 보통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직결 매듭으로 조수기 고무를 따라서 낚시를 합니다. 많이 하지만은 저는 도래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감성돔 3호 바늘, 봉돌은 B봉돌 하나를 물려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피해 선바위로 이동한 후 다시 채비를 꾸리고 낚시를 합니다. 입질. 자, 첫 뱅에돔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큰 시야는 아니겠는데
긴꼬리 뱅에돔이네요. 씨알은 작지만은 아가미에 까만 테를 두르고 있는 긴꼬리 뱅에돔이 시원하게 원줄을 갖고 갑니다. 잔씨알의 뱅에돔이지만 기분 좋은 출발을 합니다. 또 한 번의 입질을 받아냅니다. 입질! 왔어! 뱅에돔입니다. 똑같은 씨알입니다. 이거는 일반 뱅에돔이네요. 일반 뱅에돔이 올라옵니다. 지금 거문도 가을철에는 제가 뱅에돔 낚시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뱅에돔 낚시를 오시는 분들의 그런 조과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씨알이 여름철보다는 가을철이 씨알이 좀 잔씨알에 뱅에돔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포인트에 따라서 큰 씨알의 뱅에돔도 그리고 또 아침 물때 같은 경우에서도 뱅에돔들이 큰 씨알을 낚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니까 씨알이 좀 잔씨알에 그런 뱅에돔들이 지금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와, 이거 뭐야? 아, 부실이네. 야, 이 홈통한 것이 부실이가 돌아와 버렸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바로 목줄이 바늘 위에서 막 땡강 나가 버렸습니다. 아, 이거를 왜 해야 되노? 채비를 교환할까 망설입니다. 이 홈통한 것이 또 부실이가 들어오리라고는 제가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냥 이 채비로서 부실이가 물면은 터진다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뱅에돔 낚시로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감성돔 시즌입니다. 그래서 감성돔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뱅에돔 채비를 접고는 감성돔 낚시를 지금은 많이 다니는 그런 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은 내년 뱅에돔 시즌 때까지는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은 뱅에돔 낚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에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뱅에돔 낚시를 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리고 또 뱅에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잘 되지가 않은 것이 밑밥과의 동조입니다. 뱅에돔 낚시는 저는 무조건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밑밥이 미끼와 같이 이렇게 동조를 시켜줘야만 뱅에돔을 낚을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은 확률상으로 보면은 한 8, 90% 이상이 뱅에돔 낚시는 밑밥이 내려가는 곳에 미끼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줘야만 뱅에돔을 낚을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어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항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은 한여름철에는 이렇게 피어오르는 뱅에돔도 볼 수가 있지만은 뱅에돔 낚시는 피어오르든 피지 않든 중층에서 입질을 하든 표층에서 입질을 하든 바닥 가까이에서 입질을 하든 무조건 내가 밑밥과 미끼를 동조를 시킨다 하는 생각을 갖고 밑밥을 뿌려주셔야만 낚을 확률이 높은 그런 어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다가도 내가 채비를 던져놓고는 밑밥을 정확하게 그곳에 내가 뿌리지를 못했다 했을 경우에는 한 두 서너국 정도 다시 이렇게 뿌려주어서 밑밥과 미끼가
동조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뱅에돔 낚시에서는 막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빈바늘로 낚시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름철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하루 한 10시간 정도를 막 가정을 했을 때 10시간 정도 낚시를 한다고 했을 때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한 1시간 정도는 미끼를 달고 낚시를 하고 9시간 정도는 빈바늘로 뱅에돔을 낚겠다고 낚시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철에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특히 잡어들이 많이 설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잡어들 뭐가 건드리는데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한 1, 2분 정도도 어떻게 보면 막 긴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생각했던 이 수심층까지 내가 채비를 내려서 입질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채비를 걷어들이고 미끼가 달려 있으면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늘리면서 낚시를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 주셔야만 뱅에돔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운도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 수온이 불안정하다 보니 뱅에돔과 참돔보다는 작은 돌돔이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뱅에돔, 돌돔이네. 벤치가 올라옵니다. 뱅에돔을 낚다 보면은 뱅에돔이 입질한 수심층에서 이런 벤치들이 비슷한 수심층에서 입질을 많이 보여줍니다. 왔어. 오, 괜찮은데. 뭐야. 돌돔 같기도 한데, 돌돔이가 뱅에돔이가 돌돔 같다 그래. 입질이 시원하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돌돔입니다. 들물이 시작하니까 지금 이곳은 전형적인 앞졸입니다. 바깥에서부터 쫙 밀려 들어오면서 벽을 갯바위에 부딪히면서 골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그런 앞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앞조류 낚시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저 역시 어렵습니다. 멀리 채비를 투척을 해 놓고 난 뒤에도 보면은 어느새 찌가 계속 벽 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이런 낚시이기 때문에 낚시하기가 어렵지만은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좀 뽕돌을 조금 무겁게 달아서 낚시를 합니다. 반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찌나 같이 이렇게 달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면사 매듭 없이 하는 이런 낚시를 할 때는 내 채비를 멀리 던지고 놓고 난 뒤에라도 조리가 빠르기 때문에 원줄을 타고 찌는 계속해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 옵니다. 당겨져 오더라도 가벼운 뽕돌을 달면은 네 채비도 같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오지만은 조금 무거운 채비를 달아서는 내 채비가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므로써 보통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45도 각도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낚시를 하지만은 그 반대로 낚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무거운 뽕돌은 멀리서부터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찌는 앞으로 서서히 당겨오더라도 뽕돌이 무겁기 때문에 멀리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역으로 이렇게 찌가 선행을 하더라도 뒤에서부터 무거운 뽕돌이 내려가면서 앞으로 끌고 오는 이런 낚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찌가 갯바위 부근에 오더라도 밑채비는 조금 더 멀리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입질을 기다려보는 그런 방법으로 낚시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또 채비를 조금 멀리 던집니다. 멀리 던져놓고는 밑밥도 찌가 떨어진 그 뒤편에 조금 뒤편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밑밥에 협력된 잔시아래 돌돔은 바닥층보다는 뱅에돔이 입질하는 중층에서 입질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이럴 때는 원줄을 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찌가 앞으로 당겨오면서 내 채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찌가 당겨오는 만큼
다시 이렇게 원줄을 조금씩 감아들이면서 원줄과 밑에 채비가 조금 긴장감이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찌는 지금 막 갯바위 부근에 이렇게 왔지만은 밑에 채비는 아마도 저 한 5m, 6m 뒤에서 무엇이냐, 돌돔 같아. 야, 이거, 아이고, 힘쓰네. 역시 돌돔은 돌돔이다. 조금 크다고 이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목줄이 가늘다 보니 그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 덜물 때가 되면은 뒤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월등하게 조가가 좋습니다. 벽을 붙이면서 낚시를 하면 좋지만은 바람에 의해서 도저히 저곳은 낚시하기가 힘들고, 이곳은 덜물이 시작하니까 앞조류가 이렇게 벽으로 부딪히면서 생기는 앞조류지만은 채비만 잘 운영을 하면은 그래도 손맛은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낚시를 하면서 가장 힘들다는 앞조류는 낚시하기는 힘들지만 갯바위 턱을 타고 다니는 돌돔을 낚기에는 가장 좋은 조류이기도 합니다. 비록 큰 씨알은 아니지만 잔잔한 손맛을 안겨주는 돌돔 낚는 재미에 푹 빠져 시간은 흘러갑니다. 채비가 벽 쪽으로 붙으면 어김없이 돌돔이 입질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 벤치. 피곤한 낚시입니다. 계속해서 던졌다가 감고 발 앞에서 밀려 들어오면서 발 앞에 채비가 붙을 때는 벤치가, 우리가 말하는 돌돔 적은 사이즈 벤치가 나오는데요. 이곳에도 벤치 낚시를 요즘은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돔 낚시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벽 쪽으로 붙여서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좋죠. 돌돔들은 이 벽을 타고 다니는 그런 습성이 또 강합니다. 물론 물속에 큰 열이라든지 그런 골창이라든지 있다 보면은 그런 곳에도 벤치급의 그런 작은 돌돔들도 많이 서식을 하겠지만은, 보통 돌돔 낚시는 벽 쪽으로 이렇게 채비를 갯바위 가장자리 쪽으로 붙여서 낚시를 하면은 조가는 좋은데 가장 머리가 아픈 것이 잡어지요. 벽 쪽에는 잡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잡어를 극복하면서 돌돔을 낚을 수 있는 방법은 잡어를 대체할 수 있는 미끼, 그러니까 우리가 홈무시라고 하는 참깨지렁이를 준비를 해와서 조그만하게 잘라서 바늘만 살짝 감싸게 이렇게 낚시를 해보면은 잡어에게도 오래 견딜 수가 있고 탁월한 그런 돌돔의 조항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왔어요. 또 벤치입니다. 벤치. 이런 벤치급의 돌돔을 낚으려면은 갯바위 앞쪽에 채비를 이렇게 던지면은 이런 벤치급의 돌돔은 많이 올라옵니다. 밑밥과 미끼가 동조를 시키면서 벽 쪽으로 서서히 지금 붙고 있습니다. 벽 쪽으로 들어올 때 리를 찌가 계속 앞으로 오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감아들이면서 원줄이 느슨하면 밑에 채비도 느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감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로 이렇게 서서히 감아줍니다. 서서히 감아주면서 입질이 없으면은 이렇게 다시 걷어보면은 미끼가 없습니다. 그래서 뱅에돔 낚시나 이렇게 낚시를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입질 받을
요청 시간을 막 벗어났다 했을 경우에는 채비를 걷어들이 보면은 막 어김없이 미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느 정도 던지고 난 뒤에 요 정도 같으면은 내가 입질 받을 청을 벗어났다 생각이 들면은 바로 채비를 걷어봅니다. 걷어보면은 어김없이 미끼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되풀이를 해야 되죠. 피곤한 낚시가 뱅에돔 낚시, 여름철 낚시인데 가을철에도 보면은 잡어가 어떻게 보면은 막 여름철보다 더 많이 있을 때가 또 가을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낚시를 할 때는 빈바늘로 낚시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타이밍을 주고 미끼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고 채비를 걷어들이고 다시 던져 넣고 하는 것을 막 반복을 하는 막 그런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마리수에 어이구 이놈 좀 크네. 참 신기합니다. 조금 차이에서 크기 차이에서 차는 힘이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끝까지 쳐박네. 끝까지 쳐박아. 오늘 낚은 돌돔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큰 돌돔이 요놈입니다. 자, 던져놓고는 지가 달려오면은 당겨오는 만큼 조금씩 이렇게 릴을 감아들여서 원줄이 느슨하지 않게끔 이렇게 지금은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어지다 보니 포인트를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고 선바위가 막아주는 바람을 피해서 그나마 잔잔한 손맛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